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의 이민 멘토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녹록치가 않죠. 저도 이 방송국을 좀 들어오면서 도대체 어떻게 첫 마디를 좀 입을 떼야 되나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단은 어제의 하락도 석연치 않고요. 그러니까 하락에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 떨어진 것만큼의 회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지수 자체가 7% 빠졌다면 오늘은 3% 내지 뭐 한 2% 정도 반등을 해줬어야 맞는데, 장 초반에는 또 좋은 분위기를 흘러보내다가 시장이 다시 한번 미끄러지고 있는 조금은 아쉬운 오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더욱더 많아지실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종목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모든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시장의 주도주가 아닐 때는 전체적으로 좀 과감하게 종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41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명확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차근차근히 또 종목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초반부터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와서는 어떤 얘기를 드렸냐, 추세가 이틀 정도, 여기 보시면 확대해 드릴게요. 이틀 정도 이렇게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다. 제가 화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왔었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날 요 60일 이평을 깬 거는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나 손절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반등이 또 들어왔었죠. 근데 어제 이 뚱뚱한 음봉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게 나왔고, 오늘은 여기 보시면 다 지우고 보여드리면 요 5일선까지 밑으로 이렇게 꺾이는, 어제의 기점으로 꺾이면서 역배열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차트의 움직임과 배열 그리고 추세만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요. 근데 기술적인 분석이 맞아떨어질 때는 그 종목의 펀더멘탈과 시장의 하락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나왔을 때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론 뭐 지금 뭐 반도체 고점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6월 중순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밀려져서 내려왔더라는 건, 결국엔 6월 달에 변동성이 컸다라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안 나와서 반도체가 앞으로 안 팔릴 것 같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딱 한 가지입니다. 수급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어제부터 모든 중요 지지선을 이탈했고 이틀 연속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반등은 약할지언정 기술적으로 봤을 땐 손절 타이밍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떨어진 이유가 요 수급입니다. 펀더멘탈이 아니라 수급이기 때문에 저는 전자를 택하느니, 그러니까 손절이나 비중 축소를 택하느니 수급으로 의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번 시간에 나와서 제가 앞으로는 코스피가 반등이 들어오겠지만, 여기 이제 그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갈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 반등이 들어왔을 때 전고점에서 막혔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는 뭐 9,000포인트, 10,000포인트까지 전고점으로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박스권으로 움직일 건데 박스권 상단은 8,300 그리고 하단은 7,000선 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와 오늘 과감하게 그냥 깨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의 하단을 깨버렸기 때문에 추세가 많이 밀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7,000선에서 8,300선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우기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야겠죠. 그치만서도 현재 코스피의 위치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이 쾌청하게 오전에 올라가다가 더 힘을 못 받고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의 투매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개장한 지 물론 뭐 프리마켓까지 합치면 4시간 정도 흘렀지만 현재 개인들이 3조 6천억을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빠지는 데에 개인의 매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굉장히 좀 다른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게 뭐냐면 보통 개인들의 매도는 시장이 올라갈 때 매도가 나오고요. 시장이 떨어질 때 저가 매수의 매수로 나오는데 여전히 저번 주부터 시장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개인들의 매도세가 더 많다라는 건 지금은 공포에 의한 투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오전 중에는 시장이 그나마 버텨줬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 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1, 2% 복귀를 해주니까 지금에라도 도망가야지. 지금에라도 현금으로 바꿔야지. 뭐 그 선택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선택권을 드렸잖아요. 기술적인 분석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갔다가 다시 시장을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제가 선택한 수급으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기다린다든지 어떠한 선택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남들이 판다고 해서 투매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 생각이 견고하고 정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파셔도 좋고 홀딩하셔도 좋고 매수하셔도 좋지만 남들이 판다고 해서 시장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공포에는 투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계속해서 세게 나오면 오늘 시장의 반등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은 어떻게 보면 또 극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손실을 확정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적인 반등을 버텨보시는 게 좋고요. 너무 이렇게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악재의 뉴스에 대해서만 귀를 너무 많이 여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오로지 긍정적으로 보셔라 라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의 수급의 상태를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건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이 지금 뭐 정확하게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제는 더 떨어질지 뭘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지만서도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선행 PER 기준에서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지금 8배입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들어오면 현재 선행 PER 지수가 6배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시장까지 내려왔다. 다만 시장이 주르륵 밀리는 이유는 그냥 주요 지지권을 깼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선까지 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밀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강조를 좀 드리자면 투매에는 동참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정말 너무 팔고 싶으시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7,500선, 8,000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지금은 손실을 확정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버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이할 정도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개인들의 예상대로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을 불러왔고요. 그 실망 매물에 옆에 있던 사람들도 뭔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던졌고 거기다가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라고 하죠. 미수와 신용의
반대 매매까지 터지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오려고 하면 눌리고 올라오려고 하면 눌립니다. 아마 오후 2시에도 또 반대 매매 청산 CFD 계좌 쪽에 반대 매매 청산 쪽이 있으니까 지금은 시장의 흔들림에 너무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눈 딱 감고 좀 기다리시면 다시 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상담 전에 안내사항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강해 보이고요. 코스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코스닥은 많이 오른 것도 없고 실제로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뭐 크게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반도체 팹 그리고 제약바이오, 2차전지 다 좋은 섹터기는 한데 그냥 수급에 의해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일단 어제처럼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신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지금 피바람이 좀 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론자로서 지금은 절대로 손실을 확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리노공업 9만 원에 30%거든요. 리노공업 9만 원에 30%.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아이고, 힘드시죠? 네, 최근에 사셨어요? 6월 달에? 네, 그 정도. 사고 나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죠? 예. 리노공업이 8만 원도 무너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리노공업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네. 명확하게 이제 반도체 업황이 나빠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제가 과거에 이 자리에서는 이제 리노공업을 굉장히 좋아했다가 이 자리에서는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리노공업이 최근에 대주주 블록딜 매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리노공업을 조금은 안 좋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뭐 실력이라든지 이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대주주가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매수를 못할 망정 매도를 해가지고 나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주인인데 본인이 팔고 나간다라는 건 자신이 없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리노공업을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좋게 상담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리노공업이 하고 있는 산업이 테스트 소켓 쪽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소재 부품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반도체가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테스터 소켓은 쓰고 버리고 해야 되는데 리노공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상당해요. 글로벌에서.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이 지금은 이제 얘가 빠지다가 여기서 좀 횡보하죠, 그래도. 많이 덜 빠지죠, 그래도. 네. 예, 얘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다시 올라오면 저는 그때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그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까요? 네, 매수가까지 올라와요, 이거는. 네. 예, 다만 제가 리노공업을 좋게 얘기하지 않는 건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뭐 이 기업의 실력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대주주 매도가 가장 좀 보기 싫었어요. 이 종목은.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좀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 사고 있다고요? 네, 아닌가요? 맞아요. 사고 있어요. 여기 사고 있네요. 최근에. 들어오죠. 네.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이 기술적으로만 요즘 기술적 차트가 잘 안 맞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매물대인 9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는 올려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블록딜은 좀 짜증은 나지만 결국엔 테스트 소켓 쪽에서 리노공업과 ISC를 볼 수가 있는데 리노공업이 하고 있는 게 더 사업이 크고 훨씬 더 돈을 잘 벌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밑에서부터 모아가고 있는 건 누구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저항선은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보여져요. 네. 네. 아시겠죠? 비중이 많으시니까 9만 원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비중 절반 줄이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아유, 기운 내세요.
개인들은 지금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들은 외국인들 사고. 네, 이게 지금 제가 리노공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개인들이 3조 6천억을 팔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되게 좀 겁나시잖아요, 시청자님도. 네네네. 겁나서 야 지금이라도 팔까? 조금이라도 줄일까? 이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멘토님 방송을 가끔 듣는데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네. 가끔 듣지 마시고 매일 들으세요. 그래서 좀 이제 버팅길라 그러거든요, 계속. 지금은 뭐랄까요? 손실을 확정짓는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제가 아까 시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빠지는 게 예를 들어 이유들이 많아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시장이 빠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 타이밍에는 어느 정도 현금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진짜 하향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잘 팔리다가 뭐 갑자기 최태원 회장님이나 이재용 회장님이 어떠한 오너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론과 창신메모리한테 확 밀린대요. 그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건 금리 인상, 우리나라는 하지만 미국은 금리 인상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네, 네. 반도체는 앞으로 더 잘 팔린대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레버리지에 의한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수급만 다시 들어오고 붙여준다면 시장은 정상화되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스피드로 돌아올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반도체 수급이 아직 살아있는 거네요? 반도체가 먼저 가야 시장이 다 네. 정상화가 돼요.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인데 제가 그냥 한 가지 이 종목이 조금 불만인 건 그냥 대주주의 블록딜 매도가 저는 싫으니까 9만 원 이상 오면 거기서 절반 비중 축소하시고 9만 5천 원 정도에서는 그냥 다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좀 지금 네. 조금 더 떨어지면 또 사도 되나요? 아니요. 이 종목은 사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주주가 블록딜을 하면은 저의 투자 아이디어랑은 이제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이 종목을 더 사가지고 내가 좀 덜 손해를 보겠다? 그건 투자 아이디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냥 기다리셨다가 9만 원 이상 오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잠시 끊긴 것 같습니다. 유튜브 상담으로 잠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올려주세요. 유튜브 종목도 아직 오늘 시장이 많이 힘드네요. 아마 거의 지금 포기 상태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 이 방송 시간에도 원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사요? 이거 팔아야 돼요? 정말 궁금합니다. 막 정말 유튜브도 활발하고 뭐 전화 상담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시장이 좀 많이 공포로 좀 휩싸이지 않았나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은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인가요?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힘드시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네, 예, 68만 5천 원, 네, 저기 한 10% 정도 되는데, 네네네네. 이거를 전문가님이 가지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처리할까? 네. 그게 궁금해요. 혹시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샀죠. 아니 뭐 비싸게 살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조차도 현대차는 100만 원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비중 10%만 실으셨으니까 저는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라면 예.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요. 이 종목은 더 살 겁니다. 아, 예, 저는 더 살 거예요. 더 근데 사요?
네, 더 산다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고요. 아. 왜냐면 위쪽에서 지금 10%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 뭐 예. 30%나 50%를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예. 사실은 요 45만 원짜리에서 저는 자리를 좀 잡아주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얘가 밑으로 더 빠지는 건 갑자기 예. 또 노조 이슈가 또 나오고 시작했거든요. 예, 예, 노사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기술적인 차트에서도 현재 45만 원을 깼으면 안 되는데 그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40만 원 초반에서 버텨주지 못한다면 밑으로 조금 더 열려 있을 수는 있는데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여기서 미끌려 내려왔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미끌려 내려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계속해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 종목은 로보틱스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결국엔 네.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횡보를 할 거예요. 그게 한 아. 제가 봤을 때 38만 원? 많이 밑에 봐봤자 37만 원이거든요. 예, 예.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 비중 위에서 10%시잖아요. 예, 예. 이 자리에서 저 10% 더 실어요. 아, 예. 더 사도 상관없어요? 네, 더 사도 상관없습니다. 방금 여쭤보신 그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예. 이 종목을 지금 8만 5천 원에 갖고 있다면 예. 저는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는 좀 겁나잖아요.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예.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얘가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할 때까지 기다릴 건데 그게 37만 원, 38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괜찮다. 네,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시장이 이제 6월 중순부터 밀렸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밀렸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다시 한번 코스피가 상방으로 방향을 틀어가면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올라가겠지만 그 밑에 단에는 분명히 이런 피지컬 AI인 현대차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런 테마들이 같이 올라올 거라고 보여져서 만약에 이번에 올라오면 그냥 쭉 갖고 가시면 돼요. 그때도. 아시겠죠? 너무 걱정할 종목은 아니에요. 쉬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시냐면 내가 네. 생각해 보니까 사고 나서 보니까는 너무 위에서 계속. 사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 계속. 맞아요. 그리고 사시고 계속 나서 계속 떨어지니까. 떨어져 가지고. 예. 예, 근데 이런 종목은 상단에서 이렇게 따라잡으시는 건 괜찮았는데 이제부터는 중요한 건 추가 매수를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저는 38 아니면 37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네. 그죠? 어차피 네.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좀 너무 냉정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어차피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더 얼마나 싸게 좋은 가격으로 추가 매수하는 게 더 좋고 위쪽에서 비중이 10%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내고 그리고 더 많은 수익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아시겠죠? 네. 아, 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아유, 요즘 마음고생 많으시죠? 네. 어떤 종목이세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네. 85,465원에 20%예요. 85,000? 465원에 20%. 요거 진짜 평소에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딱 네. 요거 딱 멈췄다 싶어가지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 더 이게- 밀리니까는 네. 답이 없죠 지금. 네, 사실 이거를 저는 좀 장기로 보고 네.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물도 조금 탄 상태인데 네네네네. 다른 좋은 종목 두 개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이제는 이거를 정리를 하고 차라리 삼전에다가 차라리 이제 몰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참이어서 네.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저는 원전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계속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에서도 원전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는 안 가니까 이게 재료가 안 붙나? 이게 진짜 끝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밀리니까 시장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원전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다시 저는 1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 말에 좀 신빙성이 없죠. 맨날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네. 아니 저도 진짜로 요즘에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하냐면 저는 정말 올라갈 것 같은데 시장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네. 정말 좋아 보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에 대해서 가스터빈에 대해서 이렇게 납품을 잘하는데 그냥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수급을 뺏기다 보니까 종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거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거기에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면 얘는 그냥 가져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네. 예, 아시겠죠? 네. 예, 조금 흔들리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점에 잘 들어갔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은 네. 네, 잘 기다려 볼게요. 아이고,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알테오젠이고요. 알테오젠 네, 40만 원에 15%요. 40만 원에 15%. 올해 초반에 사셨어요? 네. 사시고 나서 40만 원 계속 들어왔다 빠지고 들어왔다 빠지네요, 이거. 음.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금액을 좀 낮춰놓긴 했는데. 그러신 거구나. 네. 네. 못 팔아가지고 그때 40만 5천 한번 왔었는데 못 팔았어요. 네. 네, 근데 계속 박스권으로 지금 유지를 하다가. 네. 완전히 이탈을 해서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갖고 이거 좀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네. 그러니까 오늘도 악재 맞고 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삼성 에피스홀딩스에서 이제 SC 제형 기술, 고용량 기술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면은 SC 제형의 알테오젠이 유일한 게 아니네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이거 알테오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이게 어느 애널리스트만큼은 아니겠지만 거의 그만큼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몰라요.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설명은 또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에서 만든 고용량 SC 제형 기술이 과연 상업화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는데 주가는 오늘 그냥 하염없이 밀려버렸죠. 네. 그리고 장중에 주가가 밀렸다가 사실은 얘가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시장이 너무나 많이 밀리다 보니까 오늘 아마 코스닥 또 사이드카 걸리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밀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대장주가 같이 밀리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악재가 나와서 종목이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악재가 나온 타이밍이 지수가 많이 밀린 타이밍과 겹치다 보니까 정말 뼈 아프게 더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추가 매수를 당장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력이 안 돼서 좀 네. 이렇게 반등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되게 원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어때요? 제약바이오에 있는 수급조차도 싹싹 긁어가지고 반도체로 다 넘어가죠. 레버리지로.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아무리 기술 이전 계약을 성취를 하고 아무리 뭐 빅파마에서 유상증자로 지분 공시 취득을 하더라도 그날만 종목이 올라가고 다음날 또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기다리면은 제약바이오가 올라올 것이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알테오젠처럼 실제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에 대해서 로열티를 부여받는 회사는 알테오젠이 거의 유일무이예요. 그러니까 유일무이란 얘기가 뭐냐면 알테오젠이 그런 기술료를 수령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바이오테크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면 단기간의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냉정하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리바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너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수급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청자님도 주주시고 저는 알테오젠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악재도 아닌데 더 빠져 하지만 시장에 그렇게 판단 안 하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약바이오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뭐 40만 원은 우습고 정말 50만 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냐? 얘가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요. 이 박스권 중간 있죠. 한 33만 원 정도? 요 자리만 딱 이렇게 올라와 서주면 그때부터는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33만 원 정도 올라서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지금 한 7만 원 정도 더 싼 26만 원짜리에서 그냥 추가 매수하면 되지 왜 33만 원까지 기다려?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에 약간 좀 초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여기서 지금 제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비중을 이 자리에서 늘렸다가 더 빠지면 못 버팁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라는 건 최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최저점에서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추세를 딱 들어 올려서 이제는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33만 원짜리예요. 네. 그 바이오 같은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네. 좀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반기 때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정부 정책이라든지 코스닥 활성화 대책 막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서 돈을 잘 버는 애들 위주로 정책을 차릴까요? 아니면 돈도 못 벌고 맨날 적자 나는 애들 위주로 정책을 꾸릴까요? 네, 잘 버는 쪽으로 네, 그렇죠. 잘 벌고 또 알테오젠은 뭐예요? 코스닥에서 현재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시가총액 1위죠, 얘는. 네. 네, 그러면 저는 정책 수혜도 있고요. 결국엔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SC 제형 기술이 앞으로도 로열티 수치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면 저는 지금 역대급 좀 저평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추세 자체가 꺾여 있기 때문에 밑으로 하방은 좀 더 열어놓자.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반등이 33만 원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좀 이해가 가세요? 네네. 예, 버티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 기업을 믿고 이 기업의 기술력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냥 이 꽉 물고 버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산일전기요. 산일전기. 네, 28만 7,400원. 28만 7,400원에. 400원. 비중은 6%요. 20%? 6%. 26%? 예. 야, 이것도 마음고생 심하시겠는데요. 네. 지난번에 네. 전문가님한테 HPS 상담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흡프스프?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했는데 오늘 어떻게 잘 돼서 예. 조언 듣고 싶어서. 그러셨구나. 네. 아이고, 그때처럼 제가 잘 맞추면 좋은데, 그죠? 네. 저도 요즘에 듣고 많이 있어요. 틀려요. TV 나와서 틀리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라고 다 맞출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지금 저랑 통화하고 싶어 하시는 시청자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밑으로 좀 더 빠질 겁니다. 네, 밑으로 좀 빠질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울먹이면서 얘기 안 하죠. 밑으로 빠지는 거 확인하고요. 다시 네. 들어 올릴 거예요. 네, 요거는 어디까지 네. 열어두셔야 되냐면 14만 원 초반선까지. 네. 네,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세요? 네. 보시면 한번 얘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주요 지지선을 다 깨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네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이런 식으로 원래 잘 받쳐주고 있다가 여기서 이동평균선들이 위에 지금 다 깔리고 있죠. 네. 네, 그럼 물론 얘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은 지금 역추세에 다 걸려서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 어디서 버텨줘야 되냐?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여기. 예. 네, 요 라인이 지금 보시면은 가격대로 보통 한 14만 3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네.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까지 내려와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횡보를 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6%잖아요. 다행히도. 네. 저는 그러면은 좀 과감하게 이 자리에서 버텨주잖아요.
네. 저는 비중 20%까지 실을 것 같아요. 14만 원에서요. 네. 왜냐면 산일전기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네. 변압기에서 얘가 하는 변압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거 자세히 해주세요. 아, 변압기라는 건 변압기만 알고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얘네가 대형 변압기고요. 네. 막 변전소나 이런 데 들어가는 AI 데이터 센터. 산일전기가 하는 건 특수 변압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뭐 그 수소 전지 연료 전지 쪽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변압을 해주는 특수 변압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산일전기가 특수 변압기 유일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산일전기의 주요 고객사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네요. 블룸에너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미국의 에너지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거든요. 아. 네, 블룸에너지의 주 고객입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의 수주를 받다 보니까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블룸에너지가 산일전기한테 다시 수주를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랬죠. 네, 주겠죠. 근데 네. 왜 지금 주가가 밀릴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니까 밀리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얘는 떨어져서 만약에 14만 3천 원짜리 이렇게 횡보한다?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트라이 가능. 저는 전력기기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럼 14만 원까지는 일단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데 그때쯤 돼서 여유가 되면 비중을 좀 늘려도 좋겠다라는 말씀. 그렇죠. 저는 오히려 비중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단가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다리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28만 원, 26만 원 요 자리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주가가 위쪽으로 못 갈 수가 있거든요.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작전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단가를 지금 6%니까 한 네. 20% 아니면 15% 정도만 늘려놓더라도 단가가 네네. 2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아, 예.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수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전력기가 빠지는 이유는 물론 지수가 빠져서도 있지만 반도체가 빠지기 때문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네, 조금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 종목은 절대로 겁먹을 종목이 아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랑 이제 지수랑 다 좋아지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저는 반도체가 가기 시작하면은 물론 그쪽부터 올라가겠지만 그 다음부터 올라갈 수 있는 또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원전 얘기 드렸잖아요. 예. 원전이 올라올 것이고 원전이 올라가면 전력기기는 당연히 짝꿍처럼 붙어서 올라가야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산일전기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면 저는 추가 매수 관점 의견 드릴게요. 아,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날수록 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좀 밀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오늘도 또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사실 뭐 나스닥과 S&P 500 선물도 마이너스권이긴 합니다만 0.5%대 이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장 초반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0.84. 우리나라 코스피가 마이너스 3%, 그다음 코스닥이 마이너스 5%. 딱 그냥 해석할 수 있는 건 수급 때문이라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한 30분 전에만 하더라도 개인의 매도가 3조 3천억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간 기준 개인 투자자가 4조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포의 투매가 점점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이번 주 중에 다시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투매에 동참하시면 지금은 안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절대로 나의 손해를 확정지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힘드시죠? 네. 아이고, 어떤 엄청. 종목이세요? 현대무백은 27,000원에 30% 들어갔는데요. 네.
이거는 뭐 실적도 괜찮고, 뭐, 보통 뭐 3만 5천 원, 4만 원 얘기를 해서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고 나서 계속 이렇게 밀려가지고요. 어떻게 손절을 쳐야 되는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좀 몰라가지고,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뭐 이렇게 TV나 이런 거 보고 사신 것 같은데. 네. 그쵸. 현대모백스가 이제 로봇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로봇. 그거 알고 계세요? 로봇 이슈 네, 때문에 올라간 네. 거? 그래서 사실은 과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2025년도 초반에는 얘는 4,000원짜리 주식이었고 로봇 네. 이슈가 받다 보니까 10,000원까지 올라갔고 로봇 이슈가 더 받다 보니까 5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전고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좀 내려와서 사실은 지금 추세를 다 깨놓은 상태긴 해요. 네. 네. 이 로봇 관련된 종목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얘는 실적도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얘가 이제 그거예요. 현대차 그룹 계열이 아니고 네. 현대그룹 중에 HD 현대 아시죠? 네네. 그쪽이에요. 그리고 현대모백스가 로봇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얘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이송 로봇 쪽에.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실적이 안 나오는 애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라는 건 실적을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얘는 5,000원, 10,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5만 원 갔다가 지금 거의 절반 정도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미 실적은 요 자리, 5만 원짜리 그리고 다시 올라왔었던 요 4만 5천 원짜리에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테마들이 올라오면 얘는 다시 올라오긴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반등이 들어오면 반도체부터 들어오겠죠. 냉정하게 본다면. 아닌 것 같으세요? 그래도 다른 분들하고 또 상담을 해보면 계속 뭐 32,000원, 33,000원 또 얘기를 하시길래 계속 네. 그냥 좀 갖고 있었는데 네. 더 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등 나오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32,000원, 35,000원을 뭐 보실 수도 있죠. 다른 분들은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얘가 지금 시장보다는 약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로봇 테마는 다시 올 수는 있을지언정 로봇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오히려 현대차, 뭐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대장주격으로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세가 꺾인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은 비중 절반 축소하시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러면은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저는 28,000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많이 비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충분히 네. 사실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오면은 저는 비중 30%는 너무 많아요, 이 종목은. 아시겠죠? 그래서 28,000원 거의 뭐 매수가 근처 오면은 비중은 15%까지 꼭 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흥구석이요. 흥구석유.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잠시만요. 17,600원이요. 17,600원. 네, 10%요. 이거 뭐 때문에 사신 거예요? 꽤 됐어요.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막 그러셨구나. 올라갔을 때요. 그래도 다행히 올라오네요. 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얼마까지 저기 할래나 해서. 이런 종목은 정말 상담하기가 너무 힘든 게, 네, 예를 들어 저랑 전화 끊자마자 막 갑자기 올라가고 갑자기 내려가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종목을 뭐 차트를 보고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런 거는 솔직히 맞지는 않고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가 붙었잖아요. 네. 거기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간의 전쟁이 지금 또다시 격발이 되면서 네. 시장이 네. 같이 밀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해지 종목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석유값이 네. 또 다시 원유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실제로 WTI 유가가 많이 튀기도 했고 그러면은 이 종목을 지금 본전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그나마 바닥 9,000원짜리에서 지금 몇 프로가 올라온 건가요? 그래도 한 30% 정도 올라왔을 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저라면 시청자님 그냥 저로 빙의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라면 오늘 반등했을 때 절반은 일단 비중 축소합니다. 네. 예,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전쟁 리스크로 산 거기 때문에 지금 손해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 이렇게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반등해 주는 게 고마워해야 돼요. 네. 맞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200일선을 딱 맞고 떨어지거든요. 화면 보고 계세요, 혹시? 네. 요 분홍색 선을 지금 이렇게 제가 거드릴게요. 요걸 딱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약간은 좀 힘을 잃은 것 같아요. 거래는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비중 절반 축소하시고요. 나머지 수량은 지금 한 15,000원 넘어가는 16,000원 정도 자리에서 전량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겠죠? 이건 좀 빠르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셨네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종목도 정말 제가 애증하고 좋아했던 종목인데 언제 이렇게 내려왔나요? 52,000원에 15%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얘도 추가 매수 가능하신가요? 이거 추가 매수 타점 나오거든요. 여기서 3만 원짜리 깨면 29,000원 정도짜리까지 내려갈 겁니다. 근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사실은 잠정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건데 결국에 얘를 봐야 되는 건 뭐냐면 CCL 동박입니다. CCL 동박인데 CCL 동박은 반도체로 인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도체가 빠지다 보니까 쭉 밑으로 내려왔죠. 근데 저는 여전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롯데 계열사 중에서 가장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과거에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었죠. 이때는 2차 전지 구리 동박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2025년도 딱 절반을 딱 자르고 7월 달부터 쭉 급등을 했던 건 이때부터는 CCL, 그러니까 동박, 구리박, 전지박이라고 하죠. AI 데이터 센터라는 재료까지 붙여가지고 올라갑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다시 얘는 8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잡아준다면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3만 원 깨져가지고요. 28,000원 정도, 9,000원 정도 내려오면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세미콘, 요것도 참 어려운 종목이죠. 제가 왜 종목명을 치기도 전에 어렵다라고 하냐면 일단은 가장 조금 안 좋은 패턴의 종목이에요. 종목이 이렇게 빠지면서 거래가 같이 이렇게 빠지죠.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빠진다라는 건 얘는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지 못하면 위쪽으로 올라올 확률이 조금은 적어 보입니다. 물론 LX 세미콘이라는 건 반도체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해서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롯데 에너지, 원전, 전력기기랑 보다는 조금 약하다. 그리고 일단은 거래대금이 오늘도 22억밖에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 수급이 없는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무조건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꽤 높으시네요. 62,000원인데 여기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전 딱 올라가고 난 뒤에 여기서 횡보해서 쉬어줄 때 사신 것 같은데요.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52,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비중 10%니까 저는 전량 매도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상담까지 좀 급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는 강연의 안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한 12시 기점으로 반대 매매를 좀 털어내고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매에만 동참하지 말자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 전해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률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명시해 주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